알료샤는 떨리는 목소리로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드미트리 형님을 처음부터 전혀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또 드미트리 형님 역시 당신을 사랑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요. 사실 두 분은 처음부터 그저 존경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내가 지금 어떻게 감히 이런 대담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나 자신 이상할 지경입니다만, 그래도 누구든 한 사람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선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진실이라니 그건 무슨 말이죠? 하고 까젤이라는 부러지졌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히스테리컬한 것이 섞여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죠. 알료샤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 곧 드미트리를 부르십시오. 내가 찾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큰 형님이 여기 오거든 당신의 손을 잡게 하고 그 다음엔 이반 형님의 손을 잡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들 두 사람의 손을 끌어다 서로 맞잡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반 형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오히려 이반 형님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드미트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발작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억지로 자기 자신을 설복하여 여기서 알료샤는 갑자기 말을 끊고 입을 봉해버렸다. 당신은 정말 하잘것없는 광신자로군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까칠이나는 내뱉듯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지고 입술은 분노로 말미암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이때 이반이 느닷없이 커다란 소리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엔 모자가 쥐어져 있었다. 예, 알료샤, 너는 오해를 하고 있어. 그는 여태껏 알료샤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특별한 표정을 띄우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청년다운 성실성과 강렬한 감정에 넘치는 표정이었다. 까칠이나 이바노브나는 결코 나를 사랑한 일이 없어. 물론 나는 한 번도 사랑을 입 밖에 내서 고백한 적은 없지만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잘 알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만 그걸 알고 있기는 했으나 나를 사랑한 일은 없었어. 아니, 도대체 나는 이분의 친구였던 적도 없으니까. 정말 단 하루도 없었어. 자존심이 강한 여성에게 나 같은 놈의 우정이 필요할 리가 없지. 이분이 나를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은 순전히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어. 이분은 드미트리와 처음으로 만난 그때부터 드미트리한테서 끊임없이 받아온 모욕에 대한 분풀이를 나한테 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 두 사람의 최초의 해후 그 자체가 이분의 가슴에는 모욕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분은 바로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야. 도대체 나는 이분한테서 형에 대한 자기의 사랑 얘기밖엔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을 정도니까.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나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당신은 드미트리 형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은 형이 당신을 모욕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격렬한 요구이니까요. 당신은 현재 그대로의 형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에 형이 몸가짐을 고친다면 당신은 곧 사랑이 식어 형을 내버리고 말겠지요. 당신은 항상 자기의 절개와 부덕을 의식하면서 형의 불성실을 책망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작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형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당신의 자존심에 기인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자신에 대한 의무감이나
자기 비하의 감정도 적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자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젊었고 또 지나치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긴 이런 말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저 말없이 당신 곁을 떠나버리는 편이 나 자신의 품위도 보존할 수 있거니와 당신한테도 모욕을 주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 점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멀리 떠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당신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또 미치광이와 같은 감정의 격발을 옆에서 보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말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나는 당신보다 100배 이상이나 심한 벌을 받고 있으니까 내게 화를 내지는 마세요. 이제는 영원히 당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더 할 수 없이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 것이니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악수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의식적으로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은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없군요. 후에는 용서하겠지만 지금은 악수를 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대, 나는 감사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일그러진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것으로서 그는 자기도 신뢰의 시를 암송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읽었다는 뜻밖의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그건 그전 같으면 알료샤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반은 집주인인 홀라코바 부인한테조차 아무런 인사도 않은 채 방에서 나가 버렸다. 알료샤는 엉겹결에 두 손을 탁 쳤다. 형님! 하고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이반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돌아와요, 이반. 아, 이젠 그만이다. 형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는 다시금 서글픈 예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렇지만 이건 모두 내 잘못이에요. 내가 공연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형은 아기를 품고 일부러 짓궂은 태도로 말했지만 그건 그의 진심이 아닙니다. 형은 다시 이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알료샤는 자제심을 잃고 부르짖었다. 까체리나는 갑자기 옆방으로 나가 버렸다. 당신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당신은 천사처럼 훌륭하게 행동했으니까요. 홀라코바 부인은 잠옷 감탄했다는 듯이 슬픔에 잠긴 알료샤에게 속삭였다. 내가 어떻게 했으든지 이반 표드로비치가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 보지요. 부인의 얼굴에 기쁨의 빛이 넘치는 것을 보자 알료샤는 한층 더 슬퍼졌다. 그러나 바로 이때 까체리나가 황급히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무지갯빛 지폐 2장이 쥐어져 있었다. 실은 당신에게 좀 어려운 부탁이 있어요, 알렉세이 씨. 하고 그녀는 알료샤를 보고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고요하고 침착한 의조였다. 아마 일주일이나 되었을까? 그래요, 일주일 전이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흥분 끝에 점잖지 못한 참으로 창피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읍내엔 좋지 못한 장소, 다시 말해서 선술집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서 그이가 바로 그 퇴역 장교를 만났다는 거예요. 언젠가 당신의 아버지께서 무슨 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그 퇴역 대의 말이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이가 그 퇴역 대의한테 화를 내어 그 사람의 턱수염을 움켜쥐고 여럿이 보고 있는 데서 한 길로 끌고 나와 한참 동안이나 그런 모욕적인 방법으로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으니 그 대위한테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조그만 아들이 있는데 이 애가 그 장면을 보고는 끝까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며 엉엉 울면서 아버지 대신 용서를 빌기도 하고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애걸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모두들 웃고만 있었다지 뭡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알렉세이 씨, 나는 그이가 저지른 그 창피스러운 행위를 상기할 때마다 노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짓은 분노와 격정에 사로잡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아니면 엄두도 낼 수 없는 행위지요. 나는 드미트리에게 차마 이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첫째, 그럴 기력도 없거니와 뭐라고 적당한 말을 찾아낼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봉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이러면 서내기로 스프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무슨 과오를 저질러 파면된 모양이지만 자세한 사정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불행한 가족을, 병든 아이들과 실성한 아내를 거느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있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 고장에 와서 살면서 한때는 무슨 서기 노릇을 한 일도 있지만 요즘은 수입이 딱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실은 그래서 생각이 났지만 왜 얘기가 이렇게 자꾸 헷갈릴까? 하여튼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알렉세이 씨.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당한 구실을 붙여 그 집에 그 대인의 집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요령부득인 말만 할까요? 들어가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상냥하고 조심스럽게. 이건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말에 알료샤는 얼굴을 확 붉혔다. 이 돈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기에 200루블리가 있으니까요. 아마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받도록 당신이 설복해 주셔야겠어요. 그런데 혹시 받지 않겠다면 어떡하죠? 그렇지만 이건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한 그 사람은 고소를 제기할 모양이니까 보상금은 아니에요. 그저 동정의 표시로 내가 드미트리의 약혼자인 내가 그 사람을 도우려는 성의의 표시로 보내는 것이지 장본인인 그이가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어쨌든 당신이라면 원만히 처리하실 줄 믿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도 좋지만 나보다는 당신이 훨씬 잘 처리해 주실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제르나야 거리에 있는 갈머이 꼬바라는 여자의 집에 새들어 있다고 합니다. 알렉세이 씨, 제발 나를 위해 이 일을 맡아주세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약간 피로한 것 같군요. 하고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또다시 커튼 뒤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알료샤는 하고 싶던 말을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말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